그것이 알고 싶다.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러분들 궁금증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앞으로 그럼 향후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한 달 후에 시장을 평가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올 하반기 또 내년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투자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요? 세미나 공지합니다. 8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 공개 2. 서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칭을 제가 넣은 이유는 양극화가 점점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우리한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커질 때는 무조건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서울시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책을 그대로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니까 규제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똑같은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때를 우리는 양극화가 커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울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될 전략 공개. 지난번에 1이고요. 이번엔 2 번째로 공개합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 아파트를 어디에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어떤 걸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27 대책 이후 시장은요. 지금 현재 시장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 같진 않죠. 뉴스를 봐도 이 상승폭, 가격 상승폭이 점차 지금 5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건 나와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낙폭이 크지 않은 조정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은 지금 감소했지만 급매물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고가 시장, 뭐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초고가 시장은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10억 이하, 10억대 중저가 시장은 거래가 그래도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거래가 전혀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 즉 매도인 우위의 시장이냐 아니면은 집을 살려고 하는 이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추세를 보면 돼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이걸 보면은 지금 시장이 매도 우위 시장인지 매수 우위 시장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월 거래량이 오늘 날짜로요. 오늘 날짜로 오늘 4일이죠. 오늘 날짜로 한 3천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7월 거래량이. 그런데 3천 건이 넘었는데 7월 거래량은 한 달 후인 8월 말에 다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건 5천 건 안팎이 되지 않을까. 6천 건은 안 될 것 같고요. 5천 건 안팎. 지금 지금 8월 달은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가 꼈기 때문에 조금 거래가 좀 둔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5천 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천 건 이상,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5천 건 이상이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5천 건 이상이 뭐라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즉 집주인들이 집을 쉽게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거래량 언제 나온다? 한 달 후인 9월 달에 나온다. 9월 말에. 자, 8월 거래량이 지금 우린 좀 주시해서 봐야 돼요. 8월 거래량이 6.27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갈까, 이것을 결정해 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8월 거래량이 터무니없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나오는 거래량입니다. 뚝 떨어지게 되면요. 그렇다면은 이거 6.27 대책이 최소한 6개월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괜찮아. 5천 건 이상 이렇게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역시 아직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서 6.27 대책의 효과는
6개월 이상 그렇게 길게 6개월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대출 규제 효과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죠. 자, KDI의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 길어야 6개월이에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이고요. 길면 최대 6개월까지 간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 627 대출 규제 효과가 3개월 갈 것이냐, 6개월 갈 것이냐, 뭘 봐야 된다고요? 8월 거래량이 5천 건 넘어가게 되면은, 짧게 끝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5천 건 이하로 가면은, 이거 좀 이번에 627 대책은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좀 길게 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6개월 가면은 6개월에 끝인다고 했잖아요. 대출 규제 효과. 그 이유는 추세를 타고 간다. 흐름을 따라서 다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상승 흐름이냐 하락 흐름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지금 흐름은요 상승 흐름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항상 모든 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부동산 규제를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출 규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가 가장 먼저 난다.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의 효과는요 시장에 강하고 빠르게 시장에 퍼지기 때문에 시장에 강하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단기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대출 규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출 규제를 내놓지만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흐름이 상승 흐름이다라는 얘기죠. 이거 뭘 보고 판단을 해요? 시장이 긍정 요소가 많은지 아니면 하락 요소가 많은지 이 부정 요소가 많은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부정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 그렇죠?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그 예전에 계속 나왔던 그 하락을 계속 설파를 했던 폭락을 설파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뭐 PF 부실 그 다음에 미분양 그렇죠 이런 것들 역전세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고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30%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 폭락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 세계 경제 위기 뭐 IMF나 금융위기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큰 폭으로 폭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사실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항상 경제가 안 좋아. 항상 그렇죠.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겠죠. 경제가 안 좋은데도 왜 부동산이 오르지?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이 오르는데 이거는요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 경제가 안 좋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때가 있고요.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긍정 요소가 뭐예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공급 부족.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 지금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공급이 늘어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죠. 추세죠.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참 아이러니한 정책을 피우고 있죠. 지금 돈을 풀고 있죠, 지금. 그렇죠. 뭐 생활지원금 해가지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한 14조, 약 13조 9천억, 약 14조에 가까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죠. 빨리빨리 소비해라. 경제 돌아가게. 반면에 대출 규제로 유동성을 또 쪼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있고 한쪽은 또 유동성을 줄이고 있고 엇박자를 지금 낳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가 이 상승 흐름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을 해줄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2026년 내년은요. 특히 공급 부족 최악의 해입니다. 내년엔 공급이 서울에 10,000가구도 안 들어온다는 거. 참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부족해.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가장 큰 철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지금 불안하다,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627 대책, 규제 대책 드디어 나왔네. 여기에 대응을 할까요? 순응을 할까요?
대응. 자, 많은 분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 그래서 행동해. 이 수능파거든요. 즉 무슨 얘기예요? 6.27 대책 가장 핵심은요. 1주택자 집 한 채만 보유하고 갈아타지도 마라. 갈아타려면 먼저 집을 6개월 내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6개월 내에 입지가 좋지 않으면 6개월 내에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아타지 말고 그냥 거기 살아라. 그리고 상급지에 갈아탈 돈 있으면 어디다 해라? 주식에 투자해라. 지금 이런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는 집이 많이 가지고 있지. 집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다 팔고 한 채만 남겨도 한 채만 그냥 보유해. 문재인 정부 시즌2다라는 얘기 제가 해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부터 팔아요? 가장 수요가 없는 지방부터 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어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른자의 서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극화, 초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울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 거울을 봐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1년만 지나면은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동산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2년, 3년 되면 아예 다 까맣게 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요. 그 흐름은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보니까 흐름은 늘상 반복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시장에 대응을 했던 대응파 그리고 순응파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대응파들이 돈을 벌었죠. 그렇죠. 자본소득을 많이 크게 키웠죠. 그리고 정부 말대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자, 정부 말 잘 들어야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했던 수능파들은 결국은 자본 축적을 못했죠. 우리 항상 뭐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항상 반복된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은요.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거의 확실합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이 계속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강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세금 대책들 나왔죠. 규제 대책도 나왔지만 26번인가 나왔는데 그게 집값을 잡았습니까? 오히려 시장의 역습을 받았죠. 자, 다주택, 1주택자 규제는 그렇죠. 이 결말이 뻔한 겁니다. 다주택, 1주택자 규제는 새 아파트 공급 감소로 귀결이 될 것이다. 즉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공급 부족을 더 키우는 그런 규제의 역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규제 역설이 뭔지 아시죠? 자,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정말 지금도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 받는 사람이에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대혁명 당시에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유값이 오르니까 우리 어린애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자격이 우유를 먹어야 될 당연히 자격이 있다. 우유를 싸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유값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렸죠.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유를 생산을 안 하죠. 목장에서. 우유를 생산을 안 하니까 우유를 왜 생산을 안 하나 보니까 이게 우유를 싸게 팔으려 하니까 젖소들을 도살을 해요. 젖소를 도살을 해가지고 그냥 팔어. 고기를 팔어.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게요. 사료값이 많이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사료값을 어떻게 해? 또 싸게 절반으로 뚝 잘라서 이 금액이 팔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료값이 비싸지고요. 그러니까 사료를 생산을 안 하죠. 사료를 생산을 안 하죠. 싸게 되니까 이제 싸봐요. 생산해봐요. 오히려 손해야.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젖소가 사료를 못 먹게 되죠. 사료를 못 먹게 되니까 굶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와. 즉 우유가 오히려 생산량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우유가 다시 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죠. 자,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정책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요. 이렇게 하면 서민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경제도 돌아가고 잘 될 거야.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피겠다가 아니고 결과를 우리는 항상 주시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기본 원칙 중 대원칙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죠.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요,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가격이 잡혀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예, 공급을 늘려야 돼요. 어디다가? 수요가 있는 곳에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뭐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도 정말 선한 의도로 가지고 정책을 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마인드 싸움이에요. 마인드. 항상 말씀드렸지만 물 한 컵 있어. 여름에 그 더운 날 물이 딱 한 컵 있는데 쫙 물을 한 컵을 반을 쫙 들이켜요. 시원하게. 반이 딱 남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컵을 보고 물이 아직도 반이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야, 벌써 반이나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이게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냐 부정 마인드냐가 우리 재테크에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되새기십시오. 흐름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자,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이렇게 치면은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투자를 결정했어. 내가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투자를 결정했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면 늦습니다. 망설이면 늦어요. 기회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어릴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죠? 하지만 기회는 우리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꽉 움켜 잡아야 되는데 움켜 잡지를 못해. 항상 고민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결정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부동산 전문가예요. 지금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제대로 맞힌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시장 흐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규제 대책이 나오면 규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해야 돼. 더 떨어지면 사. 이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전문가인데 이런 전문가는 시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요, 자기가 투자를 해봐야 돼. 해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네?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가네? 뭔가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전문가지, 투자를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떠드는 이런 전문가는 시장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13일 날 수요일 세미나 꼭 오셔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은 한두 번의 기회에서 결정된다. 결국은 빠르고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는 게 관건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테크에서 자본주의사에서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니죠. 그렇죠? 당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